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터라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터 혹은 행렬 어드 조인트 매트릭스를 이제 활용한 응용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스트 스퀘어 어프로키메이션인데요. 우리말로 최소 제곱 근사 방법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을 해보죠. 우리에게 자료가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료의 형태는 t1, y1, t2, y2, tm, ym과 같은 이제 자료가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를 이제 그 순서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좌표 평면에 한번 점을 이제 도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그림처럼 점들로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런 점들을 이제 그 표시를 하고, 그 첫 번째 성분인 t와 두 번째 성분인 y, 즉, 첫 번째 성분 t와 두 번째 성분 y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사적으로 어떤 직선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그 t의 어떤 상수를 곱하고 상수를 더한 것이 y가 되는 이러한 근사적인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때 그러면 그 이러한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직선 중에서 그 주어진 데이터에 가장 잘 적합한, 가장 잘 근사적으로 맞는 그러한 직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구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즉, 결국 이제 상수 C하고 D를 이제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C하고 D라고 하는 조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T하고 Y의 1차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는 이제 그 관계를 이제 정하는 계수가 될 텐데요. 자, 그런 녀석이 주어진 자료에 가장 근접한, 가장 잘 맞는 그러한 C하고 D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개의 라인이 가능할 텐데 그 지금 있는 이 특정 라인이 주어진 자료에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을 하는 생각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주어진 데이터랑 잘 맞는지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그 직선과 그 자료에 있는 한 점 사이 한 점 생각을 해서 결국 그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그 vertical distance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ti, yi 하고 이 직선 ct 플러스 d라고 하는 직선까지의 vertical distance는 자, t좌표가 ti일 때에 이 직선상의 좌표가 y좌표가 cti 플러스 d가 되는 겁니까? 둘 사이의 디스턴스는 yi 마이너스 cti 플러스 d가 될 텐데요. 이 녀석의 제곱의 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차라고 우리가 부르려고 하는데요. 오차라고 하는 것은, 에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쓴 것처럼 각각의 데이터 점에서 직선까지의 vertical distance의 제곱의 합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식으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가장 잘 적합한 직선을 찾는다라는 문제는 결국 2라고 하는 에러가 가장 작게 되는 최소로 하게 되는 C하고 D를 찾는 문제로 바뀌겠습니다. 네, minimize 2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2를 최소로 하는 CD를 이제 찾는 이제 문제로 바뀌었는데
2를 최소로 하는 CD를 이제 찾았을 때 그때의 직선을 제곱 오차를 가장 작게 하는 그러한 그 직선이라는 의미에서 리스트 스퀘어 라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최소화하는, 2를 최소화하는 C하고 D를 이제 찾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그 에러를 벡터의 놓음으로 우리가 좀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그 C, T, I 플러스 D 부분은 자, i가 1일 때는 CT1 플러스 D고요. i가 2일 때는 CT2 플러스 D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CTM 플러스 D까지가 있는데, 자, 이 벡터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y들만을 가지고 만든 이제 벡터를 생각을 해서 두 벡터의 차이의 놓음을 생각을 해보면, 놓음의 제곱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정확하게 2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 두 벡터를 이제 표현을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A라는 행렬을 먼저 생각을 할 텐데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그 컬럼 벡터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과 같은 n by 2 행렬과 CD라고 하는 2 by 1 행렬의 곱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정확하게 앞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행렬, 이 컬럼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그 행렬을 우리가 간단하게 A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즉, A라고 하는 행렬은 자, 첫 번째 컬럼은 T1, T2, TM을 쭉 늘어놓은 컬럼이고요. 두 번째 컬럼은 전부 1인 그런 컬럼을 A라고 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C하고 D를 이제 컬럼 벡터 형태로 늘어놓은 행렬을 X라고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Y1부터 YM을 컬럼 벡터로 늘어놓은 것을 Y라는 벡터로 표현을 한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에러 2는 y-ax 스퀘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 에러를 이제 벡터 혹은 이제 행렬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문제는 물론 이러한 값을 최소로 하는 그러한 CD를 찾는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A가 n by 2 행렬이고 X는 2 by 1 행렬이고 Y는 이제 n by 1 행렬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일반적인 이제 상황에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즉, 여기 있는 2를 좀 더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제로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최소화를 하려고 하는 함수 꼴은 y-ax의 놓음의 제곱인데요. 이때 a를 우리가 조금 전에는 n by 2 행렬만 생각을 하면 되긴 하지만 좀 더 일반적인 방법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즉, a는 n by n 행렬인 경우를 생각을 하고요. x는 두 개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n by 1 행렬인 경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y는 이거는 뭐 똑같겠죠? n by 1 행렬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a하고 x를 곱하면 그것은 행렬로 보면 n by 1 행렬인데, 제가 y나 ax를 혹은 x를 전부 컬럼 벡터로
우리가 간주를 지금 한다고 하면은, 자, 지금 이러한 이제 값을 최소로 하는 x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x는 그 n/1 행렬인데, 이것은 이제 컬럼 벡터로 생각을 한다면 결국 x는 fn의 벡터로 우리가 간주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문제를 좀 더 일반화한 것은, 자, 이 녀석을 최소화하는 x를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즉 x0라고 하는 어떤 벡터를 찾는데요, such that y-ax0 놈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겁니다. Fn상에 있는 어떤 벡터를 생각을 하더라도 x0를 생각한 것보다는 이쪽이 더 크게 되는, 즉 왼쪽이 더 작게 되는, 최소가 되는 그런 x0를 찾는 그러한 문제로 바뀌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한 문제의 경우에는, 자, 이 녀석을 최소로 하는 CD를 찾는 건데요, CD는 다른 말로 이제 x라는 벡터를 찾는 것이니까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와 같이 최소로 하는 x0를 찾는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A는 n/n 매트릭스고요, 그 다음에 x0는 fn의 벡터로서, 자, 그 양쪽의 제곱은 뭐 똑같이 없애도 되는 거니까 결국 y-ax0의 노음이 y-ax의 노음보다는 같거나 작게 되는 x0를 찾는 것인데, 이때 이 부등식은 여기 있는 x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그런 x0를 찾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일반적인 문제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이제 풀 때 그 몇 가지 우리 렘마들을 좀 필요로 한데요. 그 렘마들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내적을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적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조금 미리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하고 y를 fn상에서의 벡터라고 할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x하고 y를 이제 컬럼 벡터로 우리가 간주를 하려고 하고요. 자, 그때 그 x하고 y 벡터를 내적을 하는 것을 행렬의 곱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썼냐면 y의 스타 그 다음 x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었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일반적인 fn상에서의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는 그 x를 x1부터 x 지금 n이죠. 그 다음에 y를 y1부터 yn이라고 한다면 두 벡터의 내적 인너 프로덕트, 스탠다드 인너 프로덕트는 다음과 같은 컴포넌트끼리 곱하는데, 뒤에 있는 컴포넌트는 컨주게이트를 해서 곱하는 다음에 다 더하는 것이죠. 물론 이 값은 y 스타 x 행렬로 생각할 때, y 스타는 y라는 행렬을 이런 컬럼 벡터로 생각을 했을 때 y 스타는 이제 행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n/1 행렬이 아니라 n1/n 행렬이 되는 거고, x는 뭐 n/1 행렬이니까 이제 곱하면서 그 스칼라가 나오겠죠. 이때 이제 스타가 트랜스포즈를 하고 컨주게이트를 하는 겁니다.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fn상에서의 벡터는 이제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어드조인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내적을 할 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x0나 x들은 fn상의 벡터고요, y는 fm상의 벡터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fn에서의 내적, 경우에 따라서는 fm에서의 내적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둘 다 fn상에서의 벡터인 경우에 fn상에서의 내적은 이렇게 n이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n상에서의 x와 y의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는 이제 x하고 y를 컬럼 벡터로 우리가 간주를 하게 되면 결국 x하고 y의 fn상에서의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는 y 스타 x로 표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몇 가지 넷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a가 nby n 행렬일 때 그 다음이 성립을 한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fn상에서의 벡터고요. 그리고 y를 fm상에서의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a 곱하기 x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녀석은 fm상의 벡터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을 해보고 싶냐면 fx랑 y를 내적을 합니다. 물론 이제 ax나 y가 fm상에서의 벡터니까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자면 fm상에서의 이제 이너 프로덕트인데요. 자, 이 녀석이 x a 스타 y 하고 동일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t 스타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가 내적에서 사용이 될 때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그 성질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성질입니다. 즉 t가 V에서 V로 가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일 때 tx y 이 내적은 물론 이 내적은 이제 V상에서 주어진 이너 프로덕트죠. 자, 그 녀석은 이와 같습니다. 자, 즉 t가 이제 위치를 바꿀 때 t 스타가 붙어야 된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하면 될 텐데요. 그것과 유사하게 행렬도 마찬가지로 그런 유사한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x는 fn상에서 벡터고요. 지금 a 스타는 지금 a가 스퀘어 매트릭스는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a 스타를 얘기를 할 때는 뭐 반드시 스퀘어 매트릭스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nby n 행렬인 경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a 스타는 n by m 행렬이죠. 따라서 a 스타하고 y를 이제 곱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y가 fm상의 벡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녀석은 fn상의 벡터죠. 그래서 x하고 a 스타 y는 fn상의 벡터니까 내적을 조금 더 구분을 하자면 fn상에서의 내적이 되니까 이러한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그 모든 fn의 벡터, 모든 fn의 벡터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 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의 성질과 연관을 지으면 직관적으로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 이게 성립한다. x하고 y 상관없이. 자, 확인은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는 이제 어드조인트 매트릭스와의 곱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ax, y, m은 자, 어떻게 곱하나요? y 어드조인트 매트릭스 ax로 이제 곱셈을 할 수가 있죠. 자, 반면에 이쪽 걸 또 계산해 보면 얘는 a 스타 y의 전체 어드조인트 x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렬 어떻게 계산될까요? 자,
자, 우리가 A하고 B의 행렬을 곱해서 그거의 어드 조인트는 어떻게 되느냐? B 스타 A 스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우리가 확인할 때는 A하고 B가 스퀘어 매트릭스에 대해서만 우리가 확인했지만 A하고 B가 스퀘어 매트릭스든 난 스퀘어 매트릭스든 즉 일반적인 그런 행렬이든 난 스퀘어든 이 사실은 성립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스타라고 하는 녀석이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즉 트랜스포즈를 하고 컨주게이트를 하는 그러한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인 스퀘어 매트릭스 뿐만 아니라 난 스퀘어 매트릭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 식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자세한 확인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것으로 남겨두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y 스타 a 스타의 스타가 됩니다. 자, 물론 얘는 y 스타 ax가 되겠죠? a의 더블 스타는 이제 a가 됩니다. 트랜스포즈를 두 번 연달아 하고 컨주게이트도 두 번 연달아 하면 원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값이 같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렘마는 그 a가 n by n 행렬일 때 그 a 스타 a의 랭크하고 a의 랭크가 동일하다라는 사실인데요. 이 사실은 우선 다음을 이제 먼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학기 때 다루었던 디멘전 시어렘을 먼저 적용을 하죠. 자, 디멘전 시어렘에 의하면 그 A라고 하는 이 행렬에 대해서 랭크를 우리가 계산을 할 텐데요. 자, 행렬의 랭크는 우리가 약속을 하기를 행렬 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을 생각해서 그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의 랭크로 약속을 했었고요. 자, 이 오퍼레이터,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기보다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랭크는 정의가 뭐였냐면 이 녀석의 치역의 디멘전이었습니다. LA의 치역, 레인지의 디멘전이 랭크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디멘전 시어렘을 생각을 해보면 그 LA는 지금 A가 n by n 행렬인 경우니까 얘는 FN에서 FM으로 가는 그러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즉 정의역의 디멘전이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과 그 치역의 디멘전의 합과 같다라는 것이 디멘전 시어렘입니다. 즉 디멘전 정의역의 디멘전 n이죠. 이것이 그 디멘전 오브 널 스페이스 플러스 디멘전 오브 치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은 그러면 n에서 이 값을 뺀 것과 같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n 마이너스 디멘전 오브 n LA가 됩니다. LA의 그 널 스페이스의 차원. 물론 널 스페이스 차원을 우리가 nullity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A 랭크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비슷하게 그 랭크 A 스타 A를 생각을 해보죠. 자, A가 n by n 행렬이니까 A 스타는 n by m 행렬이죠. 따라서 그 A 스타랑 A를 곱한 행렬은 n차 정사각 행렬이 됩니다. 자,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자,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바로 쓰죠. 이제 요것을 이제 그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LA 스타 A는 FN에서 FN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n 마이너스 정의역의 차원 n이죠. 마이너스 디멘전 오브 널 스페이스인데 A 스타 A
그 랩트 멀티플리케이션의 널 스페이스 디멘전을 빼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A 랭크와 A 스타 A 랭크 같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 디멘전 시어렘에 의하면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 사실을 얘기를 이제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확인할 것은 단순히 디멘전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다음을 확인하도록 하죠. LA의 널 스페이스와 LA 스타 A의 널 스페이스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집합이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 왼쪽에 있는 임의의 벡터를 하나 선택을 했을 때 그 녀석이 오른쪽 서브스페이스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이면 자, x가 LA 널 스페이스에 있다는 것 의미는 AX가 0벡터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따라서 A 스타 AX도 0벡터가 되겠죠? 여기가 0벡터가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이 그 식을 A 스타 A하고 X의 곱으로 생각을 한다면 X는 A 스타 A의 널 스페이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와 같은 포함 관계를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함 관계, 즉 반대 포함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널 스페이스에 있는 한 원소를 선택을 하죠. 자, 그러면 A 스타 A에다가 X를 곱한 게 0벡터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될 텐데요. 자,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다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가 스탠다드 인너 프로덕트를 이제 행렬의 곱으로 이제 쓸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게 0벡터니까 자, A 스타 AX라는 벡터와 X라는 벡터를 이제 내적을 하는 걸 생각을 해보죠. 자, A 스타 A는 n차 정사각 행렬이니까 지금 X라는 지금 이 X는 당연히 FN상의 벡터인데 같은 X에 대해서 이와 같은 내적을 생각을 해보면 그 값은 이쪽이 0벡터가 되는 거니까 항상 X에 상관없이 이제 그러니까 X가 이제 왼쪽 널 스페이스에 있으면 이 내적도 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우리가 그 앞에서 그 행렬 A와 행렬의 어드조인트 매트릭스의 이제 관계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A 스타가 곱해져 있을 때 그것을 위치를 이제 변화시킬 수가 있죠. 그때 이제 스타가 붙으면 됩니다. 자, 여기를 이쪽으로 바꾼 거죠. 자, 그러면 얘는 AX가 되고 A 스타의 스타니까 A 자신이 되는데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M인 것 같죠? 네. 지금 X는 FN상의 벡터고 AX는 FM상의 벡터니까 여기가 M입니다. 자, 그러면은 AX하고 AX를 이제 내적을 하는 거니까 결국 AX에 놓으면 제곱이 되는데 자, 그 값이 0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AX가 0벡터일 수밖에 없고 A 곱하기 X 0벡터이므로 X는 LA의 널 스페이스에 있는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 포함 관계도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널 스페이스가 동일하고 따라서 dimension of L 널 스페이스 of LA와 dimension of 널 스페이스 LA 스타 A가 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하는 내용은 자, 여기가 동일하다는 걸 밝혔기 때문에 결국 랭크 A와 랭크 A 스타
A가 동일하겠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결론을 명확하게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렘마2의 간단한 콜로러리를 하나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n by n 행렬이면서 A의 랭크가 n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렘마2에 의해서 A 스타 A의 랭크가 n이 되는데 A 스타 A는 n by n 행렬이면서 이 녀석의 랭크가 n이 되므로 A 스타 A는 인버터블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고민했던 문제의 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좀 일반적으로 도입했던, 생각했던 문제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생각한 리스트 스퀘어 approximation의 일반적인 문제는 자, A라는 행렬이 일반적인 n by n 행렬이고요. 그 다음에 y가 fm상에 있는 벡터인데 자, A하고 Y가 이제 주어졌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지금 원하는 일은 fn상의 벡터 x0를 찾는 것인데요.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는 x0냐면 y하고 ax0 사이의 차이의 노음이 최소가 되는 겁니다. 자, x 모든 fn상에서 벡터를 생각을 했을 때 항상 작아지는 최소가 된 x제를 찾는 게 이제 문제죠.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서브스페이스 하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w를 자, 모든 x에 대해서 ax하고 y 사이 거리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싶은 거니까 모든 x에 대해서 ax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서브스페이스를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녀석은 LA의 치역이 되겠습니다. LA라고 하는 이 함수는 fn에서 fm으로 가는 함수인데 LA에 x 대입하면 그게 a하고 x를 그냥 곱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모든 x, fn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ax들을 다 모아둔 게 결국은 치역이 되는 거니까 LA의 치역과 동일한데요. 자, 물론 이 녀석은 fm의 서브스페이스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앞에서 6장 2절에서 도입한 오소고널 프로젝션을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림을 조금 그려보도록 하죠. 자, fm상의 서브스페이스 w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x는 이제 여기 있는 벡터들이 w상에 있는 벡터들이 ax 꼴입니다. 그리고 y하고의 거리를 생각을 할 텐데 y는 fm상의 벡터라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w 포함될지 포함되지 않을지는 모르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죠. 자, 이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w에 있는 모든 벡터에 대해서 y하고 ax 사이의 거리를 생각을 할 텐데요. 자, 그런 것의 최소가 되는 ax0를 이제 찾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 지금 w상에 있는 벡터들이 ax에 해당하는 벡터들이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w에 있는 벡터 중에서 여기 y라는 벡터와 가장 거리가 가까운 벡터는 바로 여기서 오소고널 프로젝션을 시키면 되는 것이죠.
자, 오소고널 프로젝션을 시킨 벡터를 이제 우리가 U라고 부르면, 자, U가 W에 있으면서 Y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벡터가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사실로부터 CRM 6.6에서 이러한 오소고널 프로젝션을 생각을 했는데, 이 CRM 6.6에 따르는 따름 정리에서 이러한 그 오소고널 프로젝션이 되는 U라는 벡터가 Y하고 가장 가까운 벡터다. W에 있는 벡터 중에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얻어냈습니다. 즉, there exists unique vector in W. W에 있는 벡터 중에서 유일한 벡터가 존재합니다. 어떤 거냐면, 네. 예전에 했던 표현을 그대로 쓰죠. 이 녀석이 그 closest to y. 자, y에 가장 가까운 w상의 벡터가 존재하고 그것이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여기 있는 게 e는 이제 exist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1이라고 쓰는 거는 uniquely exist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y에 가장 가까운 녀석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따름 정리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W라고 하는 것이 치역의 모임이 되므로 U라고 하는 벡터가 W에 있다는 얘기는 정의역 F현상에 어떤 벡터 X0가 있어서 AX0가 U가 되는 그런 X0가 반드시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U의 그 정의에 의해서 그 Y 마이너스 A 그 X0의 노음은 y u인데요. 자, y u의 노음인데요. 자, 이 녀석은 제 y에 가장 가까운 그 w상에 있는 벡터이기 때문에 w상에 있는 다른 벡터를 생각을 해보면 y하고 ax 사이의 노음이 항상 더 같거나 크겠습니다. 자, 이것이 그 w에 있는 임의의 벡터에 대해 성립을 하므로 다른 말로 F현상에 있는 모든 벡터를 생각을 한 것이 W에 있는 그런 벡터들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X에 상관없이 Y-U의 노음이 Y-AX의 노음보다는 같거나 작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택한 X0는 Y-AX0의 노음과 AX0가 이제 U가 되도록 X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X0를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존재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앞에 그림을 다시 좀 잠깐 보죠. 자, 이게 W고 여기가 Y 벡터고요. 정사형 시킨 것이 U인데 U가 AX0가 되도록 X0를 우리가 선택을 했다면, 자, 여기 있는 이 벡터는 W랑 수직입니다. 이 벡터는 Y-U 혹은 Y-AX0가 되겠죠. 자, 즉 Y-AX0의 특징은 W랑 수직이 되는 거죠. 즉 W 펍에 있습니다. 자, W의 펍에 있으므로 자, Y 빼기 AX0하고 W에 있는 임의의 벡터하고 내적을 하게 되면 항상 0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이 내적은 FM상에서의 지금 내적이니까 이제 구분하자면 여기다 M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이 이제
x에 상관없이 항상 그 0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자, 이 녀석은 자, 여기 있는 a를 제 그 위치를 바꾸게 되면 네. 자,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이 x에 상관없이 얘하고 내접을 했는데 항상 0이다. 니까 따라서 이 녀석이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네, a 스타 y ax 제로는 0벡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이 예전에 CRM에 있었던 내용인데, 네. 번호가 좀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자, 여기 x에 상관없이 항상 내적을 한 0벡터가 되려면 왼쪽이 0벡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 전개를 해보면 a 스타 이제 얘랑 얘랑 전개를 한 거죠. a 스타 ax 제로가 이항을 하면 a 스타 y랑 동일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만일에 여기 a 스타 a가 인버터블 하다면, 우리가 근데 인버터블한 경우를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바로 a 랭크가 n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a 스타 a가 앞에서 다룬 콜로롤에 의해서 인버터블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x0는 이 녀석의 역행렬을 이제 양쪽의 곱함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a 스타 a 인버스의 a 스타 y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한 것은 이제 그 최소가 된 x0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 최소가 되는 그런 x0는 이러한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런 특징을 가진 x0는 뭐 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랭크 a가 n이 되는 경우는 유일하게 그런 값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서 다음을 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문제는 y-ax가 최소가 되는, 이 노음이 최소가 되는 걸 찾는데, 자, 물론 이제 이 그림처럼 ax 치역의 집합에 y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에는 y가 ax가 되는 x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즉 이 녀석이 성립하는 x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신에 양쪽에 a 스타를 곱하게 되면, 그래서 ax0가 y가 되는 x0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 식이 성립하는 x0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자, 그리고 랭크 a가 n이면은 such x0가 유니크 하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ax0가 y가 되는 해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a 스타를 곱해서 같아지는 x0는 반드시 존재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얻었던 결과를 좀 정리를 해보죠. 자, a가 n by n 행렬이고요. y가 fm의 벡터로서 주어져 있을 때 다음을 만족하는 x0가 존재합니다. 최소한 하나. 즉 a 스타 a 곱하기 x0가 a 스타 y가 되는 x0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x0의 특징은 뭐냐면
ax하고 y 사이의 거리를 생각했을 때, 노음을 생각을 했을 때 ax0 빼기 y 노음이 가장 작게 되는 그런 x0가 되겠습니다. 다른 x 어떤 벡터 생각을 하더라도 왼쪽이 항상 더 최소가 되는 그러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랭크 a가 n이 되면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x0는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는데, 계산할 수 있는 식도 우리가 조금 전에 얻었었습니다. a 스타 a가 인버터블이 될 텐데, 그 녀석의 역행렬과 a 스타 y를 곱함으로 해서 x0를 계산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자, 지금 얻은 이 사실을 이제 실제 상황에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4개의 그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고 하죠. 자, 이때 그 A라는 행렬은 어떻게 될까요? 자, T1 1, T2 1 이렇게 뽑은 거니까 T1이 지금 1, 2, 3, 4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냥 1, 1, 1, 1입니다. 자, 이 녀석의 랭크는 얼마일까요? 자, 랭크를 계산할 때는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최대 행의 개수 혹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의 최대 개수를 계산하면 될 텐데, 자, 컬럼을 보니까 계산하기가 쉬울 것 같죠? 두 개는 상수배가 아닌 거니까 랭크가 2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랭크가 2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n이 2인 경우라서 네, 그 우리가 원하는 경우가 되는데요. 자, 이때 그 우리가 원하는 즉 그 4개의 점을 이렇게 찍었을 때 4개의 점에 가장 잘 근접한 그 직선을 이제 찾기 위해서는 결국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x0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것은 이와 같이 계산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a 스타 a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지금은 이제 실수니까 컨주게이트 그 어드조인트를 하더라도 그냥 트랜스포즈나 별 다를 바는 없습니다. 1, 2, 3, 4, 그 다음에 1, 1, 1,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1, 2, 3, 4, 1, 1, 1,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하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을 다 더하면 30이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은 1, 2, 3, 4를 더하는 거니까 10, 이렇게 해도 10, 이렇게 하면은 4가 되죠. 자, 이 녀석은 네, 랭크 A가 2니까 인버터블이라는 걸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이 녀석의 역행렬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2x2는 역행렬 계산하는 것도 간단하죠. 3, 4, 12, 120에서 100을 뺀 거니까 20분의 1에 네, 대각선 34는 이제 서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다른 쪽에 있는 값은 이제 부호를 바꿔주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x0, 물론 이제 그것은 이 경우는 C하고 D를 이제 컬럼 벡터로 늘어놓은 벡터가 될 텐데, 그 녀석은 이 행렬과 A 스타 Y를 이제 곱하면 되겠죠. 자, A 스타 Y는 근데 네,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성분들을 그대로 늘어놓으면 되죠. 그래서 A 스타 Y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하니까 네. 뭐죠? 네, 계산을 빨리 하면은 네, 계산이 빨리 안 되네요. 네. 2 더하기 2, 3은 6 더하기 3, 5, 15 더하기 4, 7, 28. 네. 네, 뭐,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계산을 했다 치고,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계산할 거는 뭐, 조금 더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에다가 A 스타 Y를 곱해야 될 텐데, 자, 이 계산을 다 해보면 1.7, 0이 나옵니다. 즉, 주어진 데이터에 가장 잘 적합한 리스트 스퀘어 라인은 y equal c가 1.7 되겠죠? d는 0이니까 1.7t라는 직선이 바로 리스트 스퀘어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를 이렇게 두고 y도 두고, 그래서 a 스타의 계산을 했고요. 인버스도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요 식에 의해서 그 CD 최소가 되도록 하는 CD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y equal 1.7t가 리스트 스퀘어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간단히 example을 살펴봤는데요. 그 몇 가지 덧붙일 얘기들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에 ti가 다 썸이 0이 되면은 앞에 있는 계산이 조금 간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서 2by a가 n by 2 행렬인데, 이때 a는 t1 1부터 tm 1인데요. 이때 a 스타 a는 2 by 2 행렬인데, 자, t1 tm. 물론 지금 t들은 이제 실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해봤자 동일한 거고요. 그다음에 t1부터 tm 1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t들의 제곱의 합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t부터 tm까지, t1부터 tm까지 다 더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ti의 썸이고, 여기는 얼마죠? m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ti의 썸이 0이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0이 되죠. 그러면은 a 스타이가 대각선을 제외한 나머지가 0이 되는 대각행렬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역행렬 찾는 것이 굉장히 간단하죠. 즉 대각성분은 역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a 스타 a가 대각행렬이 되고, 따라서 여러가지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지겠다.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생각한 a의 크기가 n by 2였는데요. 자, 이 녀석의 랭크가 2가 되면은 우리가 유니크하게 x0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만일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2가 아닌 경우. 지금 2가 아니라는 얘기는 지금 a의 모습이 이런 지금 행렬인데, 랭크가 2가 아니라는 얘기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이 최대로 2개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은 당연히 0 행렬은 아닌 거니까, 0 벡터는 아닌 거니까 랭크는 1 이상일 텐데, 만일에 랭크가 2가 아니라는 얘기는 이제 1이 된다는 얘기일 텐데요. 1이 된다는 얘기는 2개의 컬럼이 서로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는 뜻이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앞에 있는 이 컬럼이 1111의 상수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t1부터 tm이 다 동일하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a의 랭크가 2보다 작은 경우는 랭크가 1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2개의 컬럼이 상수배 차이가 있기 때문에 t 값이 전부 다 같은 경우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한 경우들은 극히 드물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만 아니면 우리가 유니크하게 x0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한 리스트 스퀘어 어프록시메이션에서는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근접하는 선형함수, 직선을 찾았는데요. 직선이 아니라 가장 근접한 곡선, 예를 들면 2차 식을 찾을 때도 동일한 방법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2차 식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K차 이하의 다항식들 중에서 주어진 데이터에 가장 잘 근접하는, 피팅하는 그러한 곡선을 찾는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일에 이제 다음과 같은 2차 곡선 중에서 주어진 데이터에 가장 잘 근접하는 그러한 곡선을 찾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ax 빼기 y
놈의 제곱을 최소로 하는 그러한 x0를 찾는 그런 방법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지금 이와 같이 2차식으로 우리가 근사를 하고 싶다면, 피팅을 하고 싶다면, 자, a를 어떻게 잡을까요? 그리고 x는 어떻게 잡을까요? 자, y는 뭐 예전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자, x를 앞에 있는 개수로 잡는 게 좋겠죠? 그리고 a랑 x를 곱했을 때 이게 나오도록, 즉 여기는 t1의 제곱 t1 1, t2의 제곱 t2 1, 그런 식으로 tm의 제곱 tm 1로 택하고, 즉 여기가 m by 3 행렬이 되는 거죠. 여기는 3 by 1 행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a하고 x를 생각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차는 이와 같이 ax 빼기 y의 놈의 제곱으로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x는 CDE라고 두고 y는 이제 동일하게 두고 a는 이제 컬럼이 이제 하나 더 늘어난 거죠. 자, 이렇게 두고 앞에서 했던 그런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마찬가지로 주어진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2차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2차식의 CDE를 찾는 것이죠. 네, 일단은 그 최소 제곱을 계산하는 최소제곱 근사 방법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나머지 부분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